우리가 지금 할게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은 그러니까 어떤 루트로 뭐가 있는지부터 좀 보면 됐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고차 방정식이야. 고차 방정식이 뭘까? 한 문자 기준으로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그래. 3차 이상. 한 문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풀이는 그걸 한 문자에 대한 3차 이상 방정식이니까 뭐 갖고 풀겠어? 조립제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고차 방정식. 근데 여기서 조금 독특한 형태가 뭐냐면 상반식이라는 게 있어. 했는데 기억이 안 나겠지? 했어? 네. 기억이 안 나겠지? 기억만 안 날 뿐이지. 상반식이라는 건 주로 4차에서 2차 기준으로 좌우 계수들이 대칭인 거. 그래서 좌우변 x로 나눠가지고 x 더하기 x분의 1, 뭐 인수분해할 때도 그런 상반식. 이걸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조립제법으로 안 풀린단 말이야,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상반식 내용도 이제 따로 딱 요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거기에 또 플러스로 애들이 좀 안 좋아하는 거. x세제곱은 1,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흔히 말하는 여기서 오메가 문제. 됐나 안 됐나? 오메가 문제도 여기에 포함된 거야. 요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고차 방정식. 됐어? 고차 방정식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연립 방정식이야. 연립 방정식이 뭐야? 연립. 미지수가 두 개 이상인 거지, 그치? 여기서 연립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지? 됐나? 얘는 이 연립하는 방정식을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뭐 기본적인 1차 연립 방정식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 말로는 이제 요즘은 그런 명칭을 잘 안 쓰는데 2원 1차 연립 방정식, 2원 2차 연립 방정식. 2원이요? 2원이라는 건 뭐냐면 모르는 종류가 몇 개냐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면 2원. 근데 그게 둘 다 1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2원 1차 연립 방정식. 모르는 거 두 개인데 2차 방정식이 포함되어 있어. 그럼 2원 2차 연립 방정식.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쨌든 뭐 그런 건데. 그리고 얘는 이 연립 방정식은 유형별로 할 줄 알아야 돼. 유형별. 그러니까 어떤 식은 2차식이고 어떤 식은 1차식일 때, 내지는 둘 다 2차식일 때, 그거 이외에 조금 다른 형태, 뭐 둘의 합과 곱을 반드시 먼저 구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이런 형태들이 몇 개가 있어. 그러니까 이 형태 몇 개는 딱 눈에 해놓으면 푸는 방법이 금방 보여. 그러니까 그거 이제 유형별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 이건 한 문자에 대한 고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리고 모르는 게 늘어났을 때, 그 다음 하게 되는 게 부정 방정식이야. 부정 방정식. 부정 방정식은 뭐냐면 원래 모르는 거, 아까 연립 방정식에서는 모르는 게 만약 두 개야, 그럼 방정식이 기본적으로 두 개가 필요해. 모르는 게 세 개야, 그럼 방정식에서는 기본적으로 방정식 자체가 세 개가 필요해. 알겠지? 근데 부정 방정식은 그게 아니고 모르는 게 두 개 이상인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모자르게 나오는 거지, 조건이. 이 부정 방정식 형태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근이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 대신. 이런 부정 방정식. 아니면 근이 정수 또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어. 이 유형이 좀 달라. 그래서 이 유형별로 할 줄 알아야 돼. 근이 실수인 부정 방정식을 풀 때는 제일 대표적인 게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다, 실수일 때. 그래서 제곱끼리 더 있어도 돼. 제곱끼리 합이 0이구나. 그러니까 얘도 0, 얘도 0이야 라는 형태가 유지가 되든가. 아니면 그게 잘 안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가 안 보일 때가 있거든. 되니? 그때는 어떤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유형이 있는 거야. 정수 형태의 부정 방정식은 이런 거지. x, y 곱했더니 정수더라 이 말이야. 모르는 건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정수라고 했으니까 x가 1일 때 y는 5고 x가 5이면 y는 1이고 아니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5고 x가 마이너스 5면 y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근이 낼 수 있지 그지 근을 정수일 때 푸는 형태가 전혀 다르지 부정방정식이긴 하지만 같은 이 유형별로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방정식 형태는 어떤 앞에 파트는 2차 함수의 개념적인 걸 이용한다든지 그래프 좀 이런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라면 여러 가지 방정식 형태는 실제로는 유형에 강해야 돼. 어떻게 생겨뭐 그러니까 어쨌든 근을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느냐. 그래서 요걸 전체적으로 부정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종의 줄거리야 이게 줄거리. 고차 방정식 있고 고차 방정식에서는 조립제법으로 기본적으로 푸는데 상반식 형태는 또 다르게 해서 풀어야 되고 세제곱은 1이다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오메가 선질도 알아야 되고 연립방정식은 뭐 유형별로 어떻게 푼다라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근데 조건이 xy가 실수인데 내지는 xyz가 실수인데 그때 뭐 이 방정식을 풀어라 내지는 xy가 자연수인데 방정식을 풀어라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정수라는 조건이나 실수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 유형들이 딱 있으면 사실 여러 가지 방정식에는 크게 겁낼 건 없어. 이해됐지? 그러면 일단은 요걸 가지고 이제 볼 거야. 여기 너 풀어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크게 뽑았지 않니? 네. 자, 좋아? 행복해? 네. 응? 잘 보이나? 여기까지 올라가야 보이는구나. 여기까지밖에 안 잡히네? 엄마야? 오씨. 자.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다. 결과적으로 3차에 대한 고차 방정식인 거야. 3차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얘는 바로. 그럼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는 0이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걸 보면은 여기서 실근 하나 x 생기고 2가 생기고 얘는 허근이지. 허근이라고 해서 근이 없는 건 아니야. 실근이 하나일 뿐이지. 얘는 짝수공식 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3i가 되겠다. 그지? 두 개가 생겨. 그럼 실근은 2이다. 맞지? 복소수 범위에서 근의 개수는 3개이다. 맞지? 허수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허근의 합은 여기서 보면 되지. 이거는 0이 봐니까 허근의 합은 마이너스 2다. 맞아? 틀려? 네. 맞지? 기억, 니은 다 맞아 이거는. 됐나? 네. 자, 일단은 조립제법으로 잘 이용해서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 보면 왜? 뭘 그렇게 위에 집중해서 봐? 응? 자, 3차 방정식인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조립제법이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1 집어넣으면 뭐 돼? 1지는 0. 일단 주로 이거의 개수의 약수분에 이거의 상수의 약수를 해야 되니까 1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조립제법 쓸 거야. 맞아? 그러면 3차항, 2차항, 1차항, 빈 차수 있는지 잘 보고 1, 2, 3, 3, 빵. 됐지?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에 됐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인데 그런데 두 허근은 어디서 생겨? 여기서 생기겠지? 얘는 실근이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은 0 이거의 두 허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됐나? 2x 아니에요? 아 2구나 빼먹었네 됐나?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는 3. 결국 뭐 앞으로 돌아가서 앞에 파트의 근과계수의 관계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를 구하라고 했어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베타 바로 플러스 1이니까 다 구해놓은 거지 그치? 3이고 플러스 부호 조심하고 항상 1은 6 됐다 쉽지? 됐나? 자 다음 대표 유형을 보면 (3차) 방정식 이거의 한 근이 1이래 다시 말하면 A를 모르지만 1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잖아 그럼 A를 구할 수 있는 거지 1 집어넣어주면 2 마이너스 8 플러스 A는
0이고 A는 얼마지? 6. 6. A가 6인데다가 조립제법으로 하면 1, 1,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지? 그리고 얘는 당연히 여기 1이 있는 거지. 네. 어차피 이미 알고 있으니까. 1, 1, 2,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 그러면 뭐?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은 0이 됐지? 흔들지 마. 된다? 나머지 두 근 여기 있는데 인수분해는 안 되고 근데 두 근의 곱 구하라 했으니까 나머지 두 근의 곱 마이너스 6이겠지? 연락이 쉬워요. 그래서 이쪽은 크게 건 없을 텐데 얘를 좀 보면 자 3차 방정식이 해놓고 아까하고 좀 다르게 모르는 게 두 개가 있어 계수가. 근데 한 근이 뭐래?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이지.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가 아니다. 왜 또 쓰니? 그냥 하면 되는데 그지?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은 0이지? a 빼기 b는 4가 될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잘 봐봐. 이런 의미가 중요해. a 빼기 b가 4가 된다라는 거는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b 대신 a 대신 해도 좋고 b 대신 a 빼기 4를 이 식에 집어넣었어.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무조건 어떻게 돼? 0. 0이 돼. 그러면 이 상태로 조립제법을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갔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면 1, 1, 2,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지? 더하면? 3. 아니지? 마이너스 3. 맞아. 3, 0 됐지. 그럼 얘는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은 0이 됐잖아. 이해 갔어 안 갔어? 네. 여기까지 되니? 네. 그럼 이거의 두근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은 0 에서 나머지 두근의 제곱의 합이래.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됐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의 a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 알파 베타는 얼마지? 마이너스 3이지? 제곱의 합이니까 이거 제곱한 데서 그럼 a 마이너스는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플러스 6이지? 이게 6이래. 됐나 안 됐나? 그럼 이게 0이라는 얘기네? 그럼 a는 1이겠네? a가 1이면 여기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 b는 마이너스 3. 근데 이 문제가 잘 봐. 여기서 좀 더 다르게 해볼 수는 있어. 무슨 말이냐면 요게 원론적으로 좀 푼 거야. 이게 됐으니까 b 대신 넣었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잘 봐. 좀 다르게 풀면 얘가 x 플러스 1로 어차피 나눠 떨어질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 2차 식이 있겠지. 인수분해 하면 는 0이 됐는데 3차항 계수가 1이잖아. 그럼 얘는 x 제곱이 있겠지. 계수 최고차항 계수가. 그 다음 상수는 뭘까? 여기서 마이너스 3일 거야 얘 때문에. 그럼 얘는 사실 뭐만 몰라? tx만 몰라. 이렇게 해놓고 t를 구해도 돼. 이렇게 안 두더라도 조립제법 안 하고. 이해 가는가? 그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t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 되잖아? 여기서 두 근의 제곱의 합이 6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제곱한 데서 그럼 t제곱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6이 돼야 되잖아? 요건 이해되니? 네. 확실히 됐어? 네. 그럼 t가 얼마란 얘기야? 0이라는 말이 나왔지? 그럼 필요 없지? 네. 해놓고 이거 전개해서 얘랑 맞춰도 돼. 이해 가는가? 네. 이건 다행히 왜 가능하냐면 상수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추정하기 쉬워서 그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이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네. 됐나? 네. 그 다음 조금 대표 유형이 순서가 체조를 하냐 수업 시간에. 제가 어깨 요즘에 아파서 파스로 치고 다니거든요. 예. 아니 네, 진짜. 보세요.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의 k-4x k 근이 모두 실수가 돼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인데 k를 몰라. 근데 모른다 하더라도 대부분 3차 이상의 방정식은 상수를 보통 1이나 네. 마이너스 1이나 아니면 특정한 경우 이게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네. k를 넣을 때 네. 0이 되도록 만들어줘. 안 그러면 문제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k 있는데 k 있잖아. 1 한번 집어넣어보면 x가 1이면 1 플러스 3 플러스 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니까 0 되지. 이해가 안 가? 아니. 그러니까 1, 3, K-3 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1 집어넣겠네. 1, 1, 4, 4 k, k, 0.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플러스 4x 4x 플러스 K. k는 0이 됐지. 얘는 어차피 실근 가지고 있고 얘만 실근이 되는데 중근도 가능해. 4분의 d 써주면 4 마이너스 k가 0 이상. k는 4 이하면 끝나는 거지. 됐어 안 됐어?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뭐 큰 그건 없는데 오케이. 왜 그래? 아 제가 어깨 진짜 아파서 조금 나왔어요. 이건 좀 자, 이거 중요하다, 이 문제.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중근을 가져야 된대.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좀 있는지 잘 봐봐. 일단은 봐봐. 1 집어넣으면 무조건 0이야. 얘. 이건 이해됐나? 그러면 1 있고 2차항 0이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버리고 2a. 그래서 1을 집어넣어주면 1, 1, 1,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0 됐지? 자,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a가 0이거든? 됐지? 그럼 x는 1 또는 이쪽에서 근을 가져야 되는데 중근을 가지니까 여기서 일단 첫 번째 판별식 D 어떻게 돼? 1 플러스 8a가 0이 돼야 중근을 가지겠지?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8분의 1. 근데 답이 없지. 왜 그럴까? 합? 그러니까 a가 지금 얘 이외에 또 중근을 언제 가지겠냐? 잘 봐. 얘가 완전 제곱이 돼도 되지만 이미 1이라는 글을 가지고 있지. 여기서 x가 1이라는 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가 1을 가지면 그거대로 중근이 돼. 여기서 1을 집어넣어주면 얘가 1 넣었을 때 성립하려면 1 더하기 1 마이너스 2가 0이면 얘가 1을 근으로 가진다는 말이 되잖아. 그러면 얘도 1을 가지고 있고 얘도 1 넣으면 성립할 테니까 분명히 1이 중근이 된단 말이야. 즉 a는 1이면 되겠네. 이 두 개가 되는 거야. 따라서 a의 합은 8분의 7이다 이 말이지. 됐나 안 됐나? 알아들었냐? 3차 방정식 2x 세제곱 5x제곱 k 플러스 3x 플러스 k가 세근이 음수가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세근이 음수가 된다. 우리가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했던 내용하고 겹치는 거야. 그렇잖아.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이건 대부분 인수분해 된다 그랬지 선생님이.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돼?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5 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플러스 k 0 되지? 됐나? 네. 그러면 조립제법을 써보면 2, 5,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k 0 됐단 말이야. 그 말은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에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0인데 얘는 어차피 음수근을 가져. 그럼 얘가 이제 가져야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가 두 근이 음수를 는 0 했을 때 두 근이 음수. 두 근이 음수. 어떻게 알았지 선생님이? 항상 그래프를 생각해서 아래로 볼록한데 됐나? 만나고 x축, y축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됐나? 판별식 d를 써야 되겠네. 판별식 어떻게 돼? 첫 번째 판별식은 9-8k가 0보다 커야 돼. 세 근이는데 서로 다르면 말이 없기 때문에 중근도 가능해. 됐나? 그럼 k는 8분의 9 이하가 될 거고. 두 번째 축이야 축. 축이 음수 쪽에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이미 축이 음수 쪽에 있어. 2로 묶어내주면 x제곱에 2분의 3x니까 x 플러스 4분의 3의 제곱 뭐 블라블라블라 있겠지만 축은 이미 음수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그러니까 안 해도 되고. 단 어떻게 되면 안 된다고? 축도 음수인데 두 점에서 뭐 아니면 실근을 가지는데 얘가 더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양수근을 가지니까 안 되지. 즉 0 집어넣었을 때 x가 0일 때 0 집어넣으면 얼마야? k. k지. k가 양수가 돼야 돼. 얘는 0보다 커야 돼. 같으면 안 돼. 그럼 얘는 필요 없고 요거 두 개가 동시에 돼야 되겠네. 됐나 안 됐나? 네. 따라서 k는 0보다 크고 8분의 9 이하다 이렇게 풀어야 돼. 됐나? 네. 그런 내용. 축을 그래프를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문제로 가보자. 4차 방정식이야. 이제 3차를 넘어서서 계속 고차 방정식 지금 파트를 하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조립제법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뭐 1이나 마이너스를 먼저 넣어볼 텐데 1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1 집으면 0 되네. 근데 4차는 대부분 두 번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두 번 할 거면 미리 넣어봐도 돼 사실은. 1 집어넣어서 0 됐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고 플러스 5고 플러스 5고 마이너스. 되지. 네. 그럼 두 번 된다는 거야. 어차피 2차가 나오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1 마이너스 5 5 마이너스 6 됐나? 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1 6 빵. 이제 마이너스 1 넣어보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5 6 마이너스 6 0 됐나? 그러니까 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요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니까 바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는 0이지? 가장 기본적인 4차 방정식. 그래서 제일 큰 거는 3일 거고 가장 작은 건 마이너스 1이겠네? 그래서 두 근의 차이를 구하랬으니까 4가 되겠다. 됐나? 네. 그쪽은 인수분해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자 얘는 조금 이제 얘를 보면 얘는 2차만 있고 짝수차만 있지 맞아 안 맞아? 근데 근이 1하고 마이너스 1에 이거 너무 성립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떻게 돼? 1 집어넣어주면 이런 건 대표용으로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일 거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16이고 4A니까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6. 이 둘이 연립하면 빼면 마이너스 3A는 15. A는 마이너스 5, B는 4겠지? 그럼 A는 마이너스 5, B는 4니까 두 근의 합은 5가 되겠지? 요 2차 방정식의 합이니까. 맞지? 왜 이런 거를 할까? 이쪽은 그냥 문제 수만 채워놓으려고 놓은 것 같아. 이렇게 다 그렇고.
자, 근데 가끔 이제 요런 거 시원해서 하는 거 보면 얘는 인수분해 하란 얘기야, 새로, 그지? 넘겨서 해야 되니까. 그럼 어느 걸 짝 짓는 게 제일 좋아? 누군 차이가, 그러니까 1차까지 갖게 나오는 거. 얘네들이 먼저 전개하겠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4는 0. 그럼 얘를 t라고 둘 거야. 그럼 어떻게 돼? t 바로 하자. 자,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1t. 됐나? 플러스 24니까 마이너스 60은 0. 굳이 t를 넣을 필요는 없지, 새로. 이걸 인수분해 하면 끝이니까. 됐나? 그러면 뭐하고 하면 되냐? 차이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차이가 11이 나와야 돼. 그러면 4 곱하기 15가 되겠네. tt 4 15. 됐나? 여기가 마이너스. 그럼 인수분해 이제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15는 0인데 이제 넣겠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는 0인데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허근이야. 판별식 내보면 얘가 실근이네. 맞아? 실근에 한만 내면 어차피 마이너스 2겠네. 굳이 근을 안 풀어도 되겠지. 됐나? 네. 치환해야 되는 내용. 자, 여기서 보면 얘도 마찬가지 짝수차만 있는데 인수분해가 되면 보기차식 형태라고 뭐 하기도 그렇고 좀 그런 거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그지? x제곱 4 9 여기가 마이너스면 되겠네. 그럼 x제곱 플러스 4 제곱 마이너스 9는 0 됐나? 그럼 x는 얘는 허근이고 실근고 그랬으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고 맞아? 알파 베타 얘 제곱하고 같으니까 9가 되겠죠. 9의 제곱이니까 81이 되겠지? 됐나? 그런데 요 문제로 가면 얘는 뭐가 돼 이제? 얘가 진짜 보기차식이지. 이걸 해야지.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아까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무언가를 더하고 항상 이렇게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한테다가 무언가의 제곱을 더하고 다시 무언가의 제곱을 빼면 이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럼 뭘 제곱을 더할 거냐, 더하고 뺄 거냐? 이 어떤 무언가의 제곱을 더했을 때 이게 완전 제곱이 돼야 돼. 그래서 반드시 합차 공식을 유도해야 돼. 이게 보기차식 인수분해야. 알지? 이건 시험범위야, 이거. 원래 인수분해였던 거는. 그럼 어떤 걸 더해주면 될까? x제곱을 더해줘. 일은 어차피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제곱들이면 얘를 손을 봐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아니지, x제곱을 더해야지, x제곱을. 그럼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됐지. 플러스 1 됐고 다시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러면 요거 맞잖아. 0. 됐나 안 됐나? 그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0. 그럼 인수분해 되지. x제곱 빼기 1에다 x 더한 거 이거 먼저 쓰면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됐나 안 됐나? 아이,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 왜냐면 여기 두 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 여기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4개 다 곱하면 플러스 1이겠지.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버리자, 이게. 이게 좀 그런 게 3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에서 아까 선생님 설명한 것 중에 하나 나오는 만한 걸 하나 얘기를 안 했네. 3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2차 방정식에서는 했잖아, 그지?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보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거의 세근, 실근 혹은 관계없어.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항상 바뀌어. 네. 처음 건. 그 다음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한 거의 답은 바뀌고 안 바뀌고야. 그러면 a분의 c고 알파 베타 감마는 바뀌어서 마이너스 a분의 d지. 이게 원래는 어떤 상황이냐면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는 얘가 만약 세근을 이런 식으로 가진다면 반드시 인수분해가 이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이걸 전개했을 때 개수를 비교한 거거든 사실 이게. 이해가?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잘 봐. 2차 항만 생각해 보면 2차 항은 여기서 언제 2차 항이 생기지? x 전개했을 때야. x 두 개 이거 하나. 또 요 x 두 개 뭐 이거 하나. x 두 개 이거 하나. 이렇게 생기니까 개수들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야.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는 여기 봐봐. x 세제곱 있을 거고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 제곱이 생긴다고. 여긴 또 플러스에 뭐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부분을 비교를 하면 요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바뀌고 안 바뀌고 바뀌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추가로 방금 전에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데 4차 방정식이 있어. 이 4차 방정식에서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뭐 시그마 이랬다고 치자. 됐나? 요 근에서 세 근이랬다. 네 근이지? 네. 금이 네 개지. 네 근, 실근, 허근 다 합쳐서다.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건 다른 건 다 복잡해. 그냥 굳이 쓴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뭐 시그마는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야. 똑같아. 이 의미 때문에 하나 더 늘어난 거거든. 이해 갔어? 그 다음 잘 봐. 두 개씩 짝,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 그 귀찮을 뿐인데,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짝지어서 총 6개 항이 나와, 이거는. 맨 마지막에 뭐, 감마 시그마라고 치면. 이게 바뀌고 안 바뀌고야. 이게 a분의 c란 말이야. 그 다음 3개씩 짝지어서 곱한 거, 또, 알파, 베타, 시그마, 베타, 감마, 시그마 이렇게 4개가 나와. 4개가 나오는데 이건 안 바뀌었으니까 바뀐다고.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겠지. 그 다음 4근을 다 곱한 거는 바뀌었으니까 안 바뀌겠지. a분의 2라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거는 어느 고차 방정식이든 그러니까 근을 다 더한 건 무조건 이건 거야. 이거의 부호가 항상 바뀌어.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 내 근에 그러니까 근을 다 곱한 건 무조건 이거와 이거 관계야. 얘는 근데 이제 항의 개수에 따라 달라. 바뀌고 안 바뀌고 바뀌고 안 바뀌니까 얘는 안 바뀌고 요게 되는 거고 3차 방정식에서 가보면 3개 다 곱했던 요 값도 바뀌고 안 바뀌고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가니? 네. 그럼 방금 전에 문제를 가보면 어떤 문제가 중요하냐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내 근을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라고 한다 했잖아. 네. 근데 내 근의 곱을 구하래. 네. 저절로 1분의 1이니까 1이라고. 아. 네. 풀 필요는 없어. 근데 보기 차식이라서 하긴 했는데 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근데 왜 근데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중요한 게 여기서는 내 근을 그냥 다 곱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할 수 있어. 근데 만약 여기서 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져. 얘는 허근까지 다 쳐서 무조건 곱하는 거거든. 근데 풀어봤는데 얘는 실근이고 얘는 허근이 나오더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따로 실근만 곱해갖고 곱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근을 곱해라고 할 때는 근과계수의 4차 방정식에서도 어차피 똑같아. 그러니까 모든 고차 방정식에서는 각 근의 합하고 각 근의 곱은 쉽게 구할 수 있어.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실근, 허근 다 합쳐서야 무조건. 네. 이해됐나?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로 가보면 얘는 봐봐. 내 4차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진대. 특징이 짝수차만 있어. 맞지? 대빵 중요한 거야. 대빵 중요한 거. 왜 중요하냐? 얘는 조립제법으로 풀 수도 없을 거야. 보나마나. 이해됐니? 네. 근데 대신 짝수차만 있어. x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x 제곱을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했어. 왜냐면 1차항하고 3차항이 없으니까. 그럼 얘는 어떤 방정식이 돼? t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의 t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은 0 에서 t가 존재해야 되겠지 실제로. 그 t가 실제로는 뭐지? x제곱 값이잖아. 네. 맞아. 근데 이게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 t, 즉 x제곱인 이놈 t는 어떤 값이 돼야 될까? 이 2차 방정식. 얘는 2차 방정식이잖아. 네. 얘가 어떤 값이 돼야 될까? t가. t가 실근이 존재를 하긴 해야 돼. 근데 만약 t가 실근만 있다고 해서 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네. t가 1하고 마이너스 3이 나왔어. 네. 그럼 t 자체는 2차 방정식에서는 두 실근을 가지잖아. 네. 근데 x 입장에서 보면 t가 x제곱을 t라고 뒀단 말이야. 1하고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얘는 뭐가 돼 x는? 허근이 된다는 거야. 아. 네. 이해가 안 가? 네. 그러면 이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 이 t로 치환한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는 두 양수의 근을 가져야 돼. 두 근이 양수면 되는 거지. 두 실근을 가지면서. 근데 서로 다른이라 그랬지? 그럼 양수도 서로 다른 양수근을 가져야 돼. 중근 안 돼. 그럼 아까 했던 거로 똑같은 거지. 2차 방정식에서 얘가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얘가 두 양수근을 가질 조건은 첫 번째 판별식 4분의 d. 그럼 어떻게 돼?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3. 얘는 는이 안 들어가 이거는.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네.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요. a 제곱 a 제곱 없어졌고 2a 플러스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1보다 커야 돼. 항상 그래프를 생각하는 게 좋아. t에 대한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해 2차 함수 항상 보고 이렇게 돼 있고 y축이 여기 있어야 되겠지. 이해가 안 가? 네. 그러면 만나고 축은 여기 있고. 원래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두 근이 모두 양수를 조건이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 다 양수다 이렇게 해도 돼. 근데 그게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야 된다든지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아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그거 갖고 못 쓰기 때문에 아예 두 양수근도 두 근이 모두 0보다 클 조건으로 한 번에 해버리는 게 훨씬 편해. 원리는 똑같아. 해보면 결과적으로. 됐나? 네. 축이 어디? 축이 얼마야 지금? 축이 t는 a 플러스 1이지. 요거 보고 알자. 알아 몰라? 아, 네. 그럼 얘가 양수여야 돼. 그럼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네? 네. 세 번째. 그렇대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랬지?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돼. 즉 0 집어넣은 값이 중요해. 만약 이게 2보다 크다 그러면 이쪽이 2가 돼야 되니까 2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된다. 뭐 이런 거란 말이지. 알지? 네. 확실해? 네. 0 집어넣어주면 a제곱 플러스 3이네? 근데 얘는 어차피 0보다 크네? a가 무엇이든 실수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이거 3개. 요거 2개만 하면 되네? 결국 a는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동시에 되는 건. 됐나 안 됐나? 됐어요. 2번이 답이단 말이야. 확실하게 되니? 네. 왜? 네. 뭐 떨어뜨리냐? 아니요. 발표인 자,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4차가 있고 2차가 있고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라는 거잖아. 그럼 똑같은 거야. x제곱을 t라고 두면 t제곱 플러스 2에 1 마이너스 K. k의 t고 마이너스 5k 플러스 10은 0인데 이 t가 어떻게 될까? 양수 하나, 음수 하나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근이. 그래야 양수근 가지면 두실근 하나 가지고 허근 두 개겠지. 근데 2차 방정식에서 양수근 하나, 음수근 하나 가지려면 뭐만 하면 된다 그랬지? 0 집어넣었을 때 음수이기만 하면 끝나. 아래로 올라갈 때. 얘는 판별식 따질 필요가 없어. 5라니 중간고사 대비할 때 했던 거지.
왜냐면 0 집어넣었을 때 음수라는 건 이미 x축 아래 내려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만날 수밖에 없어. 물론 최고차 계속이 양수일 때야. 그러니까 얘는 아무 짝에 아무 필요 없고 0만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5k 플러스 10이지. t가 0일 때. 얘가 음수이기만 하면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인데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잖아. 그럼 0보다 오른쪽에서 하나 만날 거고 0보다 왼쪽에서 하나 만날 거라고. 그럼 양수보다는 음수보다는 가지는 거잖아. 그럼 k는 2보다 크다 이거야. 그러니까 두 근이 어떤 수보다 크다 작다는 따질 게 많아. 3개야 3개. 두 근이 어떤 수보다 크다 할 때는 판별식 따져야 되고 축 따져야 되고 그 수를 집어넣어 봐야 되는 걸 따져야 되는데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할 때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고 할 때는 그 값만 집어넣었을 때 음수이면 끝나는 거야. 딴 거 따지 판별식도 저절로 되는 거고 축도 저절로 이 사이에 있어. 물론 2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라고 얘기했어. 이해됐나 안 됐나? 네, 저요. 확인해 됐어? 네. 자, 자, 선생님 방금 전에 봤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왔지 이제. 뭐 할 수 있을 거야. 그지? 바로 하자. 이거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2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안 바뀌고 마이너스 1이지.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뭐고? 이번 시험 범위 내용이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필요해 일단? 제곱. 이거부터 필요해야지. 이해가 안 가? 네. 그러면 이거 제곱한 데서 이거 2배 한 걸 뺄 거니까 플러스 2가 될 거고 6이네? 네. 자,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더하기 3 알파 베타 감마까지 이걸 구해야 되니까 얘는 2였고 얘는 얼마야? 6이야? 얘는 플러스 1이 되겠네? 플러스 이거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이해 갔나? 네. 14 빼기 6이니 8이 되겠네? 되나 안 되나? 네. 할 수 있지? 네. 왜? 그냥 목이 목이 뭐? 안 좋아서. 자, 신고. 나도 목이 안 좋아. 자, 여기 봐. 이런 것도 이번 시험범위랑 겹쳐. 지금 결과적으로 식을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대. 이거 하네. 그럼 주로 어떻게 하겠지, 선생님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니까? 3이니까 얘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아? 3 마이너스 감마, 3 마이너스 알파. 3. 이게 전개하기 훨씬 편하니까. 그럼 이제 어차피 근과계수의 관계 다 아니까 할 수 있겠지? 네. 이거 네가 풀어. 그 다음 3차 방정식 fx는 0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건 2차 방정식이 조금 더 벗어났을 뿐이 똑같은 거예요. 그지? 이해가? 네. 한마디로 2x-7이 알파이거나 베타이거나 감마면 된다는 거 아니야. 이 자리에 알파 들어가면 성립하고 베타 들어가면 성립하고 감마 들어가면 성립한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이거의 세근이란 건 실제로 x는 2분의 됐나? 네. 알파 플러스 7하고 또 2분의 베타 플러스 7하고 알파 썼다 이 말. 2분의 감마 플러스 7이잖아. 네. 이거 합구하라는 거야. 결국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21이 되겠지. 이 입장에서 그는 이거니까. 이게 11이래. 맞아 안 맞아? 11이면 32인가? 그럼 16이 되겠네? 게임 끝. 됐나? 네. 그랬을 때 이번 시험 범위랑 겹치지. 계속 잘 봐. 이번 시험 범위가 식을 하는 거면 거기에 는 0 해놓은 게 방정식이니까 네. 이해가? 그 겹칠래 안 겹칠래 안 겹칠 수가 없어. 봐봐 이것도 이번에 3차 계수가 1인 3차식 fx가 이거를 만족시킨다. 많이 봤지? f-2는 f1은 3은 이걸 t라고 두라고 했어. 너 이번에 선생님 해놓은 거 봤지? 여기 있었을 거야. 됐나? 그럼 이렇게 되겠네. f-2 빼기 t랑 이것도 0이고 굳이 쓴다면 f1 빼기 t도 0이고 f3 빼기 t도 0인 거지? 한마디로 어떤 거야?
fx 마이너스 t, t는 뭔지 몰라. 상수야 이거는. 는 0. 이것도 그래서 3차 방정식일 거 아니야 이게. 네. 이거의 세 근이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3이라는 얘기가 된 거야. 그러면 3차 계수가 1이라고 했잖아. 네. 그러면 fx 빼기 t라는 이 식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야. x 마이너스 3. 응? 뭐가? 아, x 마이너스 3. 됐나? 네. 따라서 fx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플러스 t인데 t 구하라고 x가 어디 갔어? fx는 0의 한 근이 2래. 그럼 2 집어넣으면 0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2 집어넣어주면 얘는 얼마니? 4 곱하기 1이고 곱하기 마이너스 1이거든? 네. 마이너스. t는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겠지. 그럼 4. 됐나 안 됐나? 나머지 두 근을 구하래. 아, 전개해야 되겠지. 연락이 있잖네. 그지? fx는 전개하기 싫다. 이거 전개하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되겠지.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x 세제곱 됐나? 또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괜찮다. x 세제곱하고 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 제곱이지. 1차항 생기는 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지? 네. 플러스 10 되겠네? fx 확인 차원에서 2 집어넣어서 0 되는지 확인해봐야 돼.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제대로 전개했는지 알 수 있겠지. 2 집어넣어주면 8 마이너스 4, 2, 8 맞네.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니까 됐나 안 됐나? 근데 나머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 됐어? 네. 조립제법에서 구해도 되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도 돼 사실은. 네. 근데 조립제법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사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5 10이지? 아까 2가 근이었나? 2 1 2 빵 빵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0 됐지? 그 말은 x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5는 0이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이고 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인 거지?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0이 되겠네? 네. 되나? 네. 알아들었냐? 네. 한 근, 4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한 근이 2 플러스 i일 때 실수 a, b, 개수가 지금 실수야. 그지? 그럼 당연히 2 플러스 i가 근이면 2 마이너스 i 켤레근을 가질 거야. 그지? 네. 그럼 이 두 근, 2 플러스 i와 2 마이너스 i를 두 개로 갖는 2차 방정식. 최고점 계수 1이니까 얘도 1인 걸로 만들자. x제곱 마이너스 4x 곱하면 플러스 2분의 5분 이거 되겠지. 그럼 쉽게 얘기하면 얘는 얘로 나누어 떨어질 거야. 그지? 직접 나눠도 되고 얘는 2차식이 또 있어야 되니까 나누는 게 조금 편하겠네. 이해됐어? 나눠보자고.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b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됐지? 안 나누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나? 그냥 다른 거 x 그치. 제곱 그 하고 마이너스 1. 이래도 되지만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뭐 해도 돼. 그지? 근데 얘가 마침 상수가 나와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하면 2차식일 테니까 2차항 계수 1일 거고 상수항 몰라. 이걸 cx 1차항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겠네? 는 0 해가지고 이거 전개해서 얘를 구해도 되겠지. 이해됐나? 응. 안 풀어도 되겠지 이거는? 이쪽 기준에서 봤을 때 이건 왜 터프가 됐나 한번 보자. 자
4x 세제곱 뭐 이런 한근 2-i일 때 나무 똑같지 않나? 그럼 1-2i랑 1 플러스 2i가 근이니까 두 근의 곱은 합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는 0이겠네? 그지? 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에 마침 상수가 또 나와 있어. 그럼 x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면 될 거 아니야. 되나 안 되나? 네. 그래서 전개하면 나올 텐데 왜 굳이 이거를 구하라고 했을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해보자. 자. 일단 우리가 3차항이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야. 네. 그지? 그럼 3차항이 언제 생기지? 이렇게 곱할 때 cx 세제곱 그 다음 얘네들이 곱할 때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거밖에 안 생기잖아. 그럼 c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여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2 c 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고 됐나?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됐으니까 전개를 하더라도 좀 머리를 써서 하자고. 이걸 t라고 하면 됐나? 그러면 t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0이 됐지. 자, t 대신 얘를 집어넣어주면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이지? 이해갔어? 네. 마이너스 3t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겠네? 자,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x제곱 플러스 6. 6x 마이너스 40 이렇게 됐어. 그치? 그럼 뭐 나머지 색은 내 합이니까 여기서 아까 지금 요방정식 어느 거였지? 이방정식인가? 이방정식이지? 이방정식의 두 근이 1-2i 1 플러스 2i인데 1-2i는 근이니까 요거 그 다음 나머지 두 근의 합은 여기서 있겠지? 네. 여기서 두 근의 합은 2네 얘도. 그럼 얘랑 더하면 되는 거고 3 플러스 2i 거기다가 a 더하기 b도 하라 그랬거든? 네. a는 지금 1이고 b는 6이니까 7이 되겠네? 네. 더하기 7까지 하면 10 플러스 2i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됐나? 네. 자 이제 드디어 얘기하던 오메가가 나왔는데 오메가 내용을 좀 보자고. 자 정리를 해보면 x 세제곱은 1인 경우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나오는 오메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두면 x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잖아. 자 여기서 보면 허근은 실근은 1이 생기고 허근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에서 두 허근이 생겨. 하나를 보통 오메가라고 하면 당연히 혈례근을 가질 거예요. 그 제일 많이 쓰는 성질 보면 오메가 세제곱은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왜? 어차피 이거의 근이니까. 그지? 그 다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돼야 돼. 당연히. 이거의 근이니까. 이거 두 개가 일단 기초고 두 번째로 잘 봐. 이거의 두 근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두 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그렇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요. 1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반 거지. 왜? 둘이 역수 관계니까. 그 다음 오메가를 제곱해도 오메가 바가 나와. 왜?
오메가 세제곱이 1인데 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이래. 그럼 얘가 오메가 제곱이어야 되는 거야. 그치? 네. 이해 갔어? 네. 요걸 제일 많이 이용한다는 거. 그치? 네. 그 다음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애초에 문제가 여기서 이거의 근을 구해봐봐. 근의 공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돼. 그러니까 요렇게 안 나오고 네. 문제에서 애초에 x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일 때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요 부분을 2 곱하고 2x 넘겨서 플러스 1은 루트 3i가 되겠지? 좌우변에 제곱하면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거든? 넘어가면 플러스 4는 0이지?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구나. 이거는 이제 거의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됐어? 네. 알아들었니? 네. 물론 이거 이제 복소수로 내지 복소 평면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내가 보기엔 좀 고일 과정에서 풀이를 하기 좀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정석적인 방법이고 이거 나오면 좌우변에 x-를 곱해갖고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자주 봤던 오메가구나.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여기서 보면 요걸 구하래. x세제곱이 1인 걸 알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x만 남지. x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1인데 우리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두면 요거를 얘가 얼마라고? 0이잖아. 네.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지. 이해 갔어? 네.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나왔을 때도 요렇게 바꾸는 거. 요 부분이 중요해. 이거. 요렇게 바꾸는 거. 제곱하는 거. 되도록이면 허수 부분만 여기 남겨놓고 좌우변 제곱하면 좀 편한 2차식이 나와. 굳이 이거 오메가가 아니더라도. 이해 갔어?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 1은 0. 0이지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나머지 근도 오메가 바가 될 거야. 근데 이 오메가는 조금 차이가 나지. 첫 번째 당연히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네. 이해됐나? 그 다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그 뒤에 보자. 해? 가서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겠지. 그 다음 잘 봐. 이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일까? 1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가면서 해야 돼.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또 1이네. 위에 거랑 좀 달랐지. 아까 이게 마이너스 1이었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역수를 하면 서로 편례가 나오는 건 맞아. 얘가 둘이 곱하면 1이니까. 그지? 근데 오메가 제곱을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1이 돼.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1이고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돼야 돼. 역수가 아니고. 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네. 근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라며. 네. 그럼 얘가 뭐가 되어줘야 돼? 얘가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어줘야 돼. 그래야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을 한 놈은 서로 오메가 바랑 부호가 반대야 이거는. 아까는 그대로 나왔는데 켤레가. 요걸 이용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 일단 문제 속에서 이건 좀 봐야 되고. 일단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이거는. 됐나? 그러면 자, 이 문제로 가서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고 다음 옳은 거. 그럼 자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써버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고등학교 수학에서 외울 거 이거 많아. 그러니까 이 형태는 어떻게 한다라는 걸 머릿속에 딱 뭐 굳이 외운 다음에 해놔야 되겠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오메가 세제곱은 1이더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 됐나?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또 1이더라. 뭐 이런 것들.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이거 뭐가 구하겠어? 이거겠지 이거. 마이너스 1 맞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 맞지? 두 근의 곱 지금 썼지? 맞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이거? 맞고 자, 요 부분을 보자. 오메가 분의 1은 역수하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켤레가 나와. 이해됐니? 그 다음 얘는 오메가 바고, 얘는 거꾸로 이거의 또 오메가인 거야. 서로 역수 관계니까. 얘 둘이 더한 게 마이너스 1이었잖아? 얘 둘이 똑같잖아? 마이너스 2. 기초적인 문제. 됐나? 네. 여기서 조금 꼬을 수 있는 문제를 보자. 자, 이 문제도 2차 방정식 요거래. 근데 이거 보면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겠네? 그치? 그러니까 일단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1이다라는 것,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뭐 이런 것들인데 얘는 요것 자체들을 봐서 해결을 해도 되고 됐나? 따로 알파끼리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뭐 오메가고 하나가 오메가 바겠지 그지? 걔들끼리 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이미 얘는 두 근의 합이잖아. 맞아 안 맞아? 얼마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거지. 근데 여기서 보면 요게 요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알파가 한마디로 베타의 바란 말이야. 서로 켤레 관계니까. 맞아? 그 다음 제곱하면은 다른 켤레근이 나온다 그랬지 여기서. 오메가 제곱을 하면 오메가 바가 나오니까 얘가 결국 베타일 거고 얘가 결국 알파일 거야. 여기가 이제 부호가 반대일 땐 좀 달라져 여기가 부호가 바뀐다는 거. 그럼 어차피 얘네들이 더해도 또 마이너스 1이네. 그지? 얘는 둘 다 1이니까 2야. 그럼 결국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요까지 세 개 끊어서 0이거든. 여기 다음에 알파 4제곱인데 알파 세제곱이 1이니까 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야. 그지? 세 개씩 반복해서 다 0이야 내가 보면. 그럼 맨 마지막 얘만 남겠네? 뭐만 남아? 마이너스. 아니지. 계산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만 남잖아. 그럼 결국 얼마야? 마이너스 1. 됐다 싶고. 네. 됐나? 네. 이것도 풀어줄까? 너무 많이 풀어주면 네가 숙제가 없어지는데. 그치? 어허는 어허.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자연수 n에 대해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 고등수학에서 제일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문제 파악을 하는 게 거의 해결의 40%야. 근데 요즘 애들이 워낙 이 문해력이 떨어지셔가지고 그게 안 되면 읽고 해석하고 이 문제가 어떤 답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이 답을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계획이 서는데 문제 파악 자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해 갔어? 자, 그거 되게 중요한 기술이야, 그게 실제로는. 결국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갈수록 언어 잘하고 국어 잘하는 애들이 수학을 잘하게 돼. 또 반대로 수학 쪽에 특화된 애들은 또 저절로 국어를 잘하게 돼. 그래서 옛말에 고등학교 수학에서 국영수 중에 유독 하나만 못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야. 알겠지? 자, 보자.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은 오메가라고 할 때 n의 땡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f1은 그럼 어떻게 생겼겠어? F2에 오메가 분의 1에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f2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4제곱인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가 되겠지? 네. 자, 3 집어넣어주면 얘는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6제곱이야. 됐나? 4제곱하면 어차피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맞아? 오메가 더하기 1분의 다시 걸로 안 돌아가나? 얘는 얼마야? 4 집어넣었지?
n에 4 집어넣은 거지? 네. 그럼 오메가 8제곱이잖아. 오메가 제곱이네. 그치? 돌아가네. 이해가나? 네. 뭐 6까지만 하라 그러니? 5면 뭐 이렇게 써봐도 되겠다, 그지? 5 집어넣어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10제곱이니까 오메가 할 거고, 6 집어넣어주면 오메가 6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12제곱. 사실상 3개만 해도 반복된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게 생각보다 많이 사용돼. 가장 기초적으로. 얘가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이겠네. 약분돼서.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또 반대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겠네? 맞아, 안 맞아? 맞아. 또 마이너스 1이네? 1이고 1이고 1이야. 2분의 1이지?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텐데, 얘도 똑같이 생겼지? 됐어, 안 됐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 됐나? 자, 터프한 걸 풀어보는데 하나만 풀어보자. 보자. x세제곱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 보기에 옳은 걸 고르래. 뭐 괜히 복잡하게 돼 있죠. 오메가 7제곱은 오메가지. 더하기 1분의 오메가 제곱이지? 이해되고 있나? 네.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네? 맞아? 그럼 얘는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지 여기서? 그럼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네? 마이너스 1이고 됐니? 얘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맞아. 이건 너무 쉽지? 오메가 남지? 네. 99제곱이 1이니까? 네. 오메가 분의 1이니까 더하기 오메가 바지? 네. 켈리 관계에 의해서 두 분의 한 마이너스 1. 맞지? 1 더하기 오메가는 결국 뭘까? 아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러면 그걸 10제곱 했으니까 부호는 부호대로 생각하면 돼. 플러스 될 거고, 오메가 20제곱이네? 네. 더하기 오메가 바의 20제곱이겠지? 네. 똑같을 테니까. 그럼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되겠네? 이해되고 있니? 네. 오메가 18제곱이 1이기 때문에. 그럼 얘를 거꾸로 다시 오메가 바고, 얘는 오히려 오메가가 돼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기읍, 니은, 디귿, 다 빙고. 됐어, 안 됐어? 네. 그래서, 아까 쌤 말했던 게 여기 나오는 거지. 그치?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네. 오메가, 얘는 x라고 안 하고 또 오메가라고 했는데, 그지? 얘를 곱해주면 2오메가 넘겨서 플러스 1은 마이너스 루트 3i. 그래서 허수부만 남기고 좌우를 제곱해. 그럼 4오메가 제곱 플러스 4오메가 플러스 1에 마이너스 제곱해도 플러스고,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 돼서 플러스 4.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건 거지.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1이겠구나. 어차피 머릿속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방정식의 허근이다 이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얘는 오메가가 되겠네?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대빵 씻고. 됐어, 안 됐어? 그걸 이용하는 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대로 문제들이 여기 다 있어. 됐니? 그래서 그거를 혼자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대표형. 이제 아까 뭐랬어? 플러스 1이 나오면 마이너스 1도 나온다. 그치? 기초적인 거니까. 그럼 다시 써보자, 이제.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거의 오메가 바가 요거의 근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이겠고, 아까 보고 반대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2는 맞아. 1은 맞아. 그러니까 역수 관계는 자기가 그 켤레가 그대로 나와. 다만 제곱을 하면 부호가 바뀐 켤레가 나온다는 거. 요거.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 맞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1 맞아. 요거는 어떻게 해? 요걸 써야 되겠지 오히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맞지? 됐나? 얘는 아까 그랬잖아. 오메가 바를 제곱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와. 제곱하면 켤레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 그리고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있어 뒤에. 그럼 마이너스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될 테니까 이게 1이었단 말이야. 마이너스 1 맞지? 방금 전에 했던 거지. 마이너스 1. 아 틀린 거야? 그러니까 틀렸다고. 동그라미 안 쳤잖아. 틀렸다고. 그다음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맞지? 오메가다 이거는 똑같이 오메가 바라 있어. 역수 관계는 그대로 성립한단 말이야. 이걸 보면 두 분의 곱이니까 됐어? 이해 갔냐?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가 되겠네. 결국 이거 하나 더하면 1이었지? 2가 되니까 맞지? 됐나? 네. 그럼 이렇게 5개네. 5개가 되겠네. 이해됐어? 네. 마이너스 1을 또 조금 활용하는 거. 이쪽은 옛날에는 되게 많이 그걸 했는데 요즘 그렇게 강조돼서 나오지는 않아. 너무 약간 식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역수되어 있는 걸 한번 보자. 자, 분수로 되어 있는 거. x세제곱 더하기 1은 0. 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선생님도 이거 싫었어. 문제 쓸 때마다 똑같은 거 맨날 써야 되니까, 그지? 오메가고 오메가 반대 이제 안 쓸래. 귀찮아. 자,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지. 요거 이해됐지? 네. 요거 때문에. 그러면 두 분의 합이 1이니까 얘는 오히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틀렸지. 역수는 그대로 간단 말이지. 얘는 어떻게 돼 그러면?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니까 1 맞아. 그치?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1은 놔두고 사실 역수하면 그냥 오메가 바인 거야. 그럼 오메가 바의 제곱이야. 네.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야. 네.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네. 그 다음 오메가 바의 600제곱 이렇게 되겠네. 600. 이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네. 얘가 부호가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지. 네. 그치? 근데 이제 뭐를 좀 쓰자고. 잘 봐. 1 더하기 오메가 바 있지? 네.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지 얘는. 네. 이해가 안 가. 네. 그 다음 오메가 세제곱은 오메가 바든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든 얼마지? 마이너스 1이지. 아, 네. 맞잖아. 네. 자, 이게 보통 요거는 6개 단위를 생각해야 돼. 왜냐면 세제곱 단위에 1이 되면 괜찮아. 그럼 반복될 텐데 얘는 세제곱 단위에서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럼 6제곱에서 1이 될 거란 말이지. 6개 단위까지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 갔어? 그 다음 조심해야 되는 게 601개야. 얘 때문에. 이해 갔어? 자, 오메가 바의 세제곱에서 이제 오메가 바의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될 거고 또 플러스 오메가 바의 5제곱인데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고 너무 빠르니? 네. 알아들어?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오메가가 될 거야. 그 다음 오메가 바의 6제곱 역시 1이 되겠지? 그 다음은 반복된단 말이지. 이제 1이니까. 이해가? 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끊어서 요게 요 부분 파트들이 반복이 될 텐데 얘를 보면 얘랑 없어졌지? 얘랑 없어졌고 얘랑 없어져. 6개 단위로 0이야. 근데 아까 이게 몇 개라고? 601개 임마. 601개. 이 카운트를 못하면 소용이 없어. 왜냐면 얘가 여기 1제곱부터잖아. 그리고 얘부터 해서 어쨌든 6개 단위로 0이야. 그럼 맨 마지막에 얘만 남겠지. 601개였으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오메가 바에 어차피 6제곱은 1이거든? 거기에 100제곱 한 거니까 결국은 1이 돼야지? 맞아. 됐나? 네. 알아들었어? 네. 이거 혈내가 나와서 볼만한데 한번 보자.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마이너스의 두 허근을 오메가 바라고 할 때 됐니? 네. 그러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지? 그러면 오메가 바의 관계인데 얘를 좀 보면 z가 2 오메가 바 플러스 1분의 오메가 플러스 1인데 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문제는 구하라는 게 z 바잖아. 네. 분수도 돼, 켤레 따로따로. 이해됐어? 그럼 z 바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의 바 2 오메가 플러스 1이고 오메가 바 플러스 1인 거야. 분모 분자 따로따로 된다, 알겠지? 네. 이해 갔어? 그럼 얘네들이 곱하라며. 네. 그 분모끼리 곱하면 2 오메가 바 플러스 1에 2 오메가 플러스 제곱에 그 다음 오메가 더하기 1 오메가 바 플러스 1이 되겠지. 곱하면. 이해됐어? 그러면 4 오메가 오메가 바 더하기 2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분의 오메가 바 됐나?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1인데 자 여기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이고 오메가 바 역시 1이니까 여기 다 1만 집어넣어주면 해결이 되겠네. 4구 2구 7분의 됐나? 1이고 3이네? 끝. 그럼 구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않고 분수도 되는 거야. 사실 분모가 0 되는 상황,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그게 보통 과정에 빠져있긴 한데 알겠지? 예를 들어서 켤레분수 알파분의 베타의 전체 켤레는 알파 켤레분의 베타 켤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걸 말했다. 대표 유형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 채세 모서리 알파 베타 감마가 3차 방정식 이거의 세 근 1학기 중간고사 문제지? 알아? 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지? 5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8이고 알파 베타 감마가 4가 되겠지. 근데 L이라는 거는 뭘 구하는 거야?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니까 얘는 필요도 없고 그지? 여기 이거 제곱해서 루트 안에 25 마이너스 이거 2배에서 빼니까 16이 되겠네? 루트 9니까 3이지? 대빵 쉬운 걸로 이해갔어? 방정식 그렇고 이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고차 방정식 한 문자에 대한 고차 방정식 설명이 된 거야. 이해됐나? 되고 있지. 아씨 중간중간 확인해야겠다. 꺼질까? 자 이제 연립 방정식으로 갈 거야. 연립 방정식. 됐나? 연립 방정식에서 기본적인 이거는 뭐 유형별로 주로 이제 유형별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잘 봐. 모르는 게 두 개인데 하나가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1차 방정식이고 하나가 2차식인 거야. 대부분의 문제는 얘를 한 문자 기준으로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푼다 그러는데 표현해서 여기에 넣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고차 방정식에서 봐서 알겠지만 모르는 거 하나에 대한 방정식은 풀린단 말이야. 그게 2차 방정식이 됐든 3차 방정식이 됐든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가 아니구나.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한 다음에 그지? 그걸 여기 넣어주면 x제곱 이거 제곱할 테니까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5가 되겠지. 2x제곱 6x 플러스 4는 0이 됐지? 2로 나눠주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고 인수분해 뭐 중학교 3학년 문제다. 그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여기에 넣어서 그지? 여기에 넣어서 그때 y는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한 문자에 대한 1차 방정식 형태가 나올 때, 그지? 됐나? 이거는 너무 쉽고. 그랬을 때, 자, 얘를 보면, 얘는 뭐, 얘도 사실 1차식이긴 한데 K가 안 정해져 있고, 얘가 2차식인데, 오직 한 쌍이라는 거, 방금 전에 봤다시피 두 쌍이 있었잖아. 허근만 그러니까 근이 없는 경우도 있어, 사실은. 2차 방정식 만들었는데 근이 없으면 허근이 되니까. 그러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고.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이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를 넣겠지? 여기를 넣었을 때 얘가 뭘 가지면 돼? 중근을 가지면 오직 한 쌍만 가지지. 플러스 2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 하고, 그제? 4분의 d 써주면 1 플러스 2K 플러스 6. 근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7이면 되겠다. 한 쌍. 대빵 짚고 됐나? 근 존재하지 않는 것도 큰 그거는. 자, 근데 요 1차 방정식 하나가 1차고 하나가 2차인 방정식 중에서 얘도 있고 아까처럼 해도 돼. 이런 건 아까처럼 해도 돼. 흔히 말하면 x 플러스 y는 7이고 x, y는 10인데 문자 둘이 곱한 것도 실장은 2차식이야. 그래서 얘는 뭐 아까처럼 한다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 해서 넣어도 되는데 좀 더 보면은 합이 7이고 곱이 12인 두 수를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합이 7이고 곱이 12인 두 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을 바로 만들 수 있지. x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12. 여기서 t를 구해주면 그중 하나가 x고 하나가 y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t-3 T-3. 0인데 그럼 어느 게 x고 y인지 모르잖아. x가 3이면 y는 4가 돼야 되는 거고 x가 4면 y는 3이야. 이렇게 두 쌍이 나오거든. 근데 얘는 굳이 이렇게 하나 얘를 넣어도 똑같은 방정식이 나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문제인 거야. 아, 이 문제도 아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걸 해야 되겠다. 이거 봐. xy 플러스 x 플러스 y가 11이고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1이래. 그러니까 얘는 1차식이 아니야, 둘 다. 왜냐면 xy가 있어서. 물론 2차가 포함된 식의 유형은 따로 있을 수 있어. 따로 있어, 사실은.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것 중에 어쨌든 합과 곱이 나오면 풀 수 있잖아.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문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x 플러스 y를 p라고 하고 xy를 q라고 해보면 일단 pq를 먼저 구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 보면 어떻게 돼? P 플러스 Q는 11. q는 11이고 얘는 P 마이너스 아니지. Q 마이너스 는 1. 해서 이 둘이 연립을 하면 pq가 나올 거야, 그지? 둘이 더해버리면 2Q 2q가 12이고 q는 얼마? 6. 6이고 q가 6이면 p는 5지. 이해가 안 가? 아니요. 근데 이게 뭐야? p가 x 플러스 y였고 이게 5고 q가 xy인데 이게 6이고 이해됐어? 그럼 합이 5이고 곱이 6인 두 수를 구하는 거야. 이제 한 단계 더 가서 t라고도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이니까 t는 누가 봐도 어차피 2하고 야 이 자식아 3이지. 인수분해 한다 그러면 소용없지. 그럼 이게 x면 이게 y고 이게 y면 이게 x인 거야. 됐나 안 됐나? 요거 됐나? 네. 그랬을 때 얘도 거기서 조금 더 변형된 형태. 조금 더. x 더하기 y는 8인데 xy는 n이래. 근데 이거의 근이 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인데 x 빼기 y는 n이래.
이걸 만족시킨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네 개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x 더하기 y는 8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 요걸 먼저 해서 구해도 되는데 맞지? 네. 여기서 우리가 물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 해서 넣어도 돼. 네. 그래도 되는데 우리가 얘를 보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40인데 이게 얼마야? 64. 64란 말이야. 그러면 2xy가 얼마겠어? 24. 그럼 xy는 얼마야? 12지. 그럼 우리는 더해서 8 되고 곱해서 12 되는 거 두 개 나오면 끝나는 거지. 네.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면 더해서 8 되고 곱해서 12 되는 거 이제 바로 알 수 있잖아. 뭐하고 뭐야? 자, 다시. 더해서 8 되고 곱해서 12 되는 거 6, 아니, 2하고 6인 거지. 네. 그게 어차피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야. 2차 방정식. 우리가 이걸 둔다 해도 이걸 인수분해 하려면 그 찾는 과정이 곱해서 12 되고 네. 더해서 8 되는 걸 찾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차피 바로 할 수 있어 사실 이게 나오면. 그럼 2하고 6이지. 네. 그럼 x가 더 크다 했거든. 네. 그럼 x가 6이고 y는 2란 말이야. 그럼 곱하면 여기는 12가 될 거고 그지? 네. 얘는 빼니까 4가 되겠네. 이해가 안 가? 할. 같은 의미. 알아들었나? 네. 얘도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4y제곱. 얘도 2차식. 네. 근데 이제 특징이 이쪽이 0일 때. 대부분 얘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 하나가 1차식이 아니라는 거지. 네. 위에 걸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4y. x 플러스 y. 는 0이니까 두 가지 상황이 생겨. x가 4 4y이든가 x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y든가. 그걸 이제 여기 넣으면 되겠지. x가 4y일 때는 여기 집어넣어주면 16y제곱에 32y제곱이니까 33y제곱이 33. y제곱은 1이지. y는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그때 x는 여기 1이니까 4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 쌍이 생겨 두 쌍. 네. 그럼 여기도 x 자리에 마이너스 y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지? 2y제곱이잖아. 3y. 3y제곱은 33. 33이고 y. y제곱은 11. 11이 돼서 y는 루트 11 또는 마이너스 루트 11. 그럼 그때 x는 마이너스 부호만 바뀌니까 플러스 루트 11 이렇게 되겠네. 네. xy 최대값은 어쨌든 뭐 얘네들이 곱할 땐 4고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11이니까 우리 최대값은 4가 돼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한쪽이 0인 2차식에서의 그 연립방정식은 큰 그건 없어. 여기는 그게 없어. 좀 중요한 문제가 몇 개 유형이 더 있어 사실은. 어떤 유형? 지금 여기 문제는 그 유형이 이게 달아서 교과서에서도 옛날에 비해서 유형이 좀 줄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급속해서 내면 x제곱 더하기 3xy 플러스 뭐 y제곱은 5 뭐 이렇게 있고 또 2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제곱은 3 이런 게 있으면 0이 없지 그지? 그런데 뭐부터 봐야 되냐면 2차항 계수부터 보는 거예요. 2차항 계수가 둘 다 1, 1이고 2니까 얘를 2배 해서 2x제곱 더하기 6xy 더하기 2y제곱은 10 해가지고 빼. 얘는 지금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xy가 또 생겼는데 그지? 네. 빼면 어떻게 돼? 7xy는 7xy는 7이 됐네? 그럼 xy는 1인 거지? xy에 1 집어넣어주면 얘는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가 되겠네 그지? 어떻게 막 냈는데 어떻게 문제가 된다 야. 그러면 여기 x 플러스 y의 제곱이 얼마겠냐고. y의 제곱이 4가 되겠지.
네. 그럼 x 플러스 y는 2 또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도 되고 언제 어떤데 2차항 계수들이 서로 같을 때는 빼가지고 없앨 수 있을 때는 없애는 거야. 그 다음 이거 아니고 우변이 0일 때는 인수분해 하라고 했는데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2y제곱은 4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2 이런 게 만약 나왔어. 됐니? 그러면 2차항 계수들이 같지도 않아. 2차항이 없어지지도 않아. 근데 우변이 0도 아니야. 이럴 때는 상수를 없애는 거야. 얘를 2니까 2배에서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은 4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걸 뺀다고. 됐나?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빼면 뺐어. 3x제곱 그 다음 플러스 5xy는 0이 됐지. 그러면 인수분해 되는 형태가 나와. 대부분 x로 묶어내면 3x 플러스 5y는 0이지. 그럼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5y가 되겠지. 0 집어넣어서 여기 구하고 그러면 0 집어넣어주면 다 0이고 2y제곱이 4니까 y제곱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야. 0일 때 루트 2, 0일 때 마이너스 루트 2. 또 얘를 넣어주면 막 만들었는데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고 줄 알았는데 9분의 25 y제곱 마이너스 5y제곱이지? 됐니? 플러스 2y제곱은 4인데 얘는 보면 마이너스 3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어떻게 돼? 9분의 2y제곱이지? 분 4가 돼서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허근이 나와. 이해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8이 되겠네? 그 y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i. 그럼 그때 x 값을 여기 집어넣으면 또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내 쌍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유형이 두 개가 더 있어 사실은. 정리하면 2차 항들을 없앨 수 있을 때 개수들이 같아가지고 그걸 빼는 거고 그렇지도 않은데 우변이 0이 아니야. 우변이 0이면 아까처럼 인수분해 하면 된다 그래서 그지? 0이 아니라서 상수를 없애가지고 오히려 인수분해 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든가. 요 두 가지 유형이 지금 빠져있어. 아마 고난도 문제 있을 수는 있긴 있겠는데 그거는 뒤에 풀어보면 알겠지. 됐나? 그러면 유형별로 연립방정식에 대한 거는 거의 다 됐어. 어려운 문제는 없고. 이제 연립방식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지?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 중에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미지수가 2개 이상인데 조건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좀 부족하게 있다는 거지. 대신 다른 조건이 붙겠지. 여 같은 경우에는 정수라고 했어. 이거 푸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 자, 여기 봐봐. 여기서 정수 xy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에 대해서 정리한다. 한 문자에 대해서. 그럼 x에 대해 정리했다고 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y-2에 x 됐지. 남아있는 게 그냥 한 번 더 쓸게. 1은 이렇게 됐지.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얘를 만들어내야 돼. 여기서. 그러면 y-2의 x 잘 봐. 마이너스 2, y는 그대로 살려둬야 되기 때문에 y 이렇게 됐지. 마이너스 2y 됐어. 여기 마이너스 있어 무조건. 그러면 여긴 플러스 4잖아. 그럼 원래 마이너스 1이 있었지.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아,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네. 그래야 이 식이 변함이 없지. 전개한 상황을 봐봐. 마이너스 2y 플러스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 맞잖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y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x 플러스 4 빼기 1이면 3 아니에요?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다시 네. 이해 됐다는 이씨. 네. 얘를 이 식으로 바꾸려고 한다니까? 네. 마이너스 2y 얘 전개해봐. 얘하고 같은 식이 돼야 돼. 네. 그럼 마이너스 2y 네. 플러스 4 네. 빼기 5 하면 아, 네. 네. 그래 얘랑 같지. 이해 가. 갔어요.
확실해? 네. 안 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럼 얘가 5가 되겠지? 네. 그럼 정수 xy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에서 뭐 빼고 곱해서 5가 된다라는 거는 둘 다 정수여야 돼. 그래서 얘가 1 곱하기 5 아니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야. 이 네 쌍이 나올 거야. 그럼 x, y를 따로따로 구해주면 이 상황에서 x가 얘가 x-2가 5가 되려면 x는 7이지. 그때 얘가 1이 되려면 y는 그때 3이 돼야 되고 얘가 1이 되려면 3이 돼야 되고 얘가 5가 되려면 7이 되겠네.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려면 x는 마이너스 3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1 되려면 1이죠. x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얘가 1이 돼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3 되겠지. 요렇게 네 쌍이 나와. 네. 그런데 최대값 x 더하기 y 최대값은 어차피 10이지. 부정방정식 중에 정수인 꼴. 이거 생각보다 연습을 좀 해야 돼, 이거는. 네. 지금 방금 전에도 헷갈리잖아, 맞지?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앞에서 2차 방정식하고 연계돼가지고 하는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좀 이 파트가 애매해. 학교 선생님 성질에 따라서 이거를 부정방정식인데 이번 시험 범위에 중간고사 때 낸 사람들도 있고 네. 와보고 냈더라고. 아. 내가 보니까. 저희는 안 되는 거죠. 안 내겠지. 원래 내면 애매하지. 푸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근 알파 베타가 모두 자연수라고 했다. 두 근이 자연수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m-5지. 알파 베타는 m 플러스 2. 이렇게 됐지. 네. 근데 알파 베타가 자연수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보면 m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5지. 여기 넣어주면 알파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7. 그럼 알파 베타가 자연수인데 알파 베타에 대한 부정방정식이 된 거야. 네. 넘겨서 상수는 이쪽에 놓고 해도 좀 편할 수도 있어. 어때요? 네가 헷갈리면 이렇게도 해볼게요. 같은 말인데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 그냥 여기다가 알파에 대해 정리하라지 선생님이. 네. 그러면 알파에 베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 무조건 요게 생겨야 돼. 베타 마이너스. 그럼 1을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더해줬지? 네. 그럼 아까 뭐 빼주고 이랬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다 1 더했으니까 오른쪽에도 1 더해. 그럼 8 이름 같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1이 8이야. 그러면 1 8. 베타가 더 크다 했어. 어. 그러면 8. 8 1 또 4. 4 2 얘가 더 작을 수는 없겠지. 둘 다 같기 때문에. 네. 음수는 안 될 거야. 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음수가 되려면 더 이쪽이 더 수가 더 커야 돼. 됐니? 네. 그럼 결국 베타는 9일 때 알파는 2고 베타가 5일 때 알파는 3이 돼. 이 두 쌍이 나온 거지. 모든 정수값 합이래. 자, 알파 베타가 여기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넣어도 되겠지. 어디 넣어도 상관은 없어. 네.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5 더한 게 m이지. 네. 그때 m은 16 또는 m은 13이 되겠네. 됐니? 네. 알아들어? 네. 그러면 20. 29가 되겠다. 더 세게 안 되냐? 아니요. 자, 그랬을 때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런 문제이긴 한데 잘 봐. 삼각형 ABCD의 각 변의 길이는 모두 자연수이고 됐나? 네. 야, 너 이거 녹음하는 거 눌렀나? 그러지 않아요. 놀랬구나. 어쨌든 되게. 뭐 깜짝 놀랄 거야. 어차피 수업했는데 뭐. 자, 각 변의 자연수 길이가 모두 각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이고 AD가 2, 6이래. 각 A와 각 C가 90도고 사각형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이가 모두 자연수. 이게 이 파트에 나와서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아는 거지. 부정방정식 배우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아는 거지.
만약 그렇지 않고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왔을 때는 이게 부정방정식인가 하고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지. 이해 가한가?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자. 그리고 이렇게 그으면 요 변 길이는 이쪽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이 변 길이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4지. 그리고 이쪽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B제곱 플러스 36. 이 두 개 같겠지. 네. 이건 좀 독특한 부정방정식이야. 물론 이제 얘는 원리는 전체적으로 똑같아. 잘 봐. A제곱 빼기 B제곱이 얼마고? 32.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더라는 거지. 우변이 상수인, 그러니까 정수인 상태에서. A 더하기 B, A 빼기 B가 32이지. 이해 가상 갔어? 됐어요. 그럼 A 더하기 B, A 빼기 B가 32니까, 근데 중요한 건 A 둘 다 자연수잖아. 네. 그럼 A 더하기 B가 크겠니? A 빼기 B가 크겠니? A 더하기 B가 당연히 커야지. 네. 이해 가 안 가? 가요. 그럼 얘가 32일 때 얘는 1이고, 됐나? 네. 얘가 16일 때 2일 거고, 8. 8일 때 4고, 더 이상은 안 돼. 네. 근데 좀 더 머리를 쓰면, 우리가 A, 뭐, 해보면 알겠지만, A 더하기 B가 32고, 다 했어? 네. 채점은 했어요. 모르는 거는? 많은데. 그 다음 거 풀고 있어, 일단. A 빼기 B가 1이잖아? 네. 맞아? 이 둘이 더하면 2A가 나오는데 33이 돼서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어. 나가리. 16하고 2면 2A가 얼마가 돼야 돼? 28. 18이구나. 18. 그럼 A는 9지? 그지? A가 9면 A 더하기 B가 16이어야 돼. B는 7인 거지. 이건 가능해. 만약 이게 8이고 4야. 됐어? 네. 둘이 더하면 얼마지? 12요. 12지? 네. 그럼 A는 얼마야? 그때는 6이고. 둘이 더한 게 8이기 때문에 B는 2. B는 2가 돼야 되겠지. 최대값은 둘레길이가 제일 클 때는 이거 두 개, 이건 거지, 이거. 이 둘이 더하면 16, 이 둘이 더하면 8이니까. 맞아? 네. 그럼 16에다 얘하고 얘도 더해야 되지? 네. 8 더하니까 24가 최대가 되는 거지? 네. 이해됐나? 네. 자, 근데 이 부정방정식에서 이제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잘 봐. 방금 전에 이전까지 한 게 정수나 자연수 파트의 부정방정식이었다면,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5y제곱 플러스 2y는 1, 이런 거, 이건 실수 조건이야. 아까 제일 처음에 어제 얘기했던 완전제곱 더하기 대부분 완전제곱은 0. 요거를 만드는 게 원래 목적인데 이게 바로 되면 해도 돼. 눈에 보이면. 안 보이면 근해 공식이라는 걸 써야 돼. 됐나? 네. 자, 잘 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y. 잘 봐야 돼. 여기 5y제곱 있지? 2y 있네. 그럼 얘를 여기 y제곱 하나? y제곱 아니다. 4y제곱 하나? y제곱 하나? 2y 플러스 1 이렇게 분리해도 요게 5y제곱이잖아. 근데 한 이유가 얘가 x 마이너스 2y의 완전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은 0이 돼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만들 수 있으니까 보여서 된 거야. 그럼 얘도 0 되고 얘도 0 돼야 돼. 0 이상인 것들끼리 더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러스니까 x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보이면 돼. 이해 가안가? 네. 알아들었니? 네. 그런데 안 보이는 문제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문제가 이는 왜 없는겨? 에이. 일단 그 다른 문제가 나오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을 할 때 하고. 됐나? 근데 이 중에 조금 요즘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공통근의 문제가 있기는 해. 공통근. 사실 이 공통근 문제도 사실
한 단계 좀 벗어나서 보면 결국은 연립방정식이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 758번을 보면 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는 0이 있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는 0인데 오직 하나의 공통근 그러니까 x 값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x 값이 이제 물론 얘는 2차 방정식이니까 뭐 많으면 두 개고 두 개일 거 아니야. 근데 같은 x 값 뭐 알파면 알파는 여기 넣어도 성립하고 여기 넣어도 성립하더라는 거야. 그지? 근데 어쨌든 같은 x와 그 다음 같은 k 결국 어떻게 보면 뭐야? 연립방정식이라고. 됐나 안 됐나? x와 k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 대신 x가 오로지 한 개만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2차항이 얘랑 있을 때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2차항 둘이 같으니까 빼면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겠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는 0하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는 0 해서 연립 일종이야. 뺐어. 그러면 k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k니까 이건 역시 k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지? 그럼 인수분해가 되더란 말이야. k 마이너스 2로 묶어내주면 x 플러스 1은 0이네? 그럼 두 가지 상황이 생겨. k가 2던가 x가 마이너스 1이던가 이걸 다 넣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 k가 만약 2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하고 어떻게 돼? 인수분해가 아니 인수분해를 떠나서 k 자리 2 집어넣어 보라니까 네. 이 방정식이 되잖아. 앞에 건 네. 뒤에 거는 그럼 둘이 어때? 같아요. 같으니까 공통근은 가지는데 두 개 다 같다는 거야. 네. 한 개만 가지라 그랬는데 네. 그래서 안 돼. 이해가 안 가? 가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돼야 된다는 거지. 동시에 된다는 거. 연립을 했으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 돼야 되겠네? 그럼 k는 그때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여기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될 거야. 어차피 이 둘이 빼가지고 되도록 한 거기 때문에 x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봤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0이니까 같지 그지? 이걸 뭐 확인 안 해봐도 되는데 이해 갔어? 네. 그리고 대신 이제 넣어서 식을 넣어보자. 확인 차원에서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기고 얘는 플러스 2x 플러스 2 0.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2 0이라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그게 생겼지? 얘는 x는 마이너스 1 중근이지? 그러니까 공통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네. 이해 가한가? 가요. 그래서 요렇게 빼가지고 대부분 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 네. 하면 연립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의 기본적인 문제하고 유형별로 한 거는 설명이 다 끝난 거야. 네. 이해됐어? 네. 그래서 이제 숙제 보는 걸 보고 틀린 문제들하고 뒤에 고난도 문제는 따로 이제 네. 할 거야. 됐지? 지금 이제